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백 장군 오래간만에 여러분 앞에 인사 올립니다. 해가 바뀌었네요. 지난해 한 해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고요. 아직도 언젠가인지 끝도 안 보이는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분 모두 가정에 축복이 있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피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 영상을 한참 동안 안 올렸는데 이유인즉슨 저의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그랬어요. 지난번 4.15 총선에서의 그 180석이라는 그 더불어공산당이 가져간 의석을 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제나 정신을 차릴까? 그렇게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인가? 정말 국민의 과반수가요. 여기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에이, 뭐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가 소용없다듯이 대한민국 국민의 과반수가 공산주의 국가를 원한다면 왜 내가 외친들 무엇하리요? 더더군다나 시청자도 몇 명 안 되는 방송에서 뭐 그런 자괴감이 들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새해 인사도 여러분 앞에 드릴 겸 또 한 가지는 이번 1월 1일 날 첫 번째 뉴스로 날라온 소식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무슨 대구인가? 그쪽에서 무슨 그 헬스장 관장이 자살을 했다지요. 얼마나 생활고에 시달렸으면 처자식을 두고 자살을 선택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저 빨간 동네, 저 좌파 왼쪽 동네들은 이런 거에 대한 실감을 하지 못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저 문재인 잘하고 있다. 대깨문들이죠. 대깨문 플러스 이 전라디언들이 그냥 아직도 40%가 넘는 지지율로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헬스장 관장 하나가 자살한 게 뭐 대수냐? 계속 밀고 나가라. 이 정책을 참 그런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 사람이 자살할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니 저는 뉴스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태권도장은 오픈을 해도 되고 합기도장은 오픈을 하면 안 된대요. 이게 아니 뭘 근거로 이렇게 그리고 스키장은 오픈을 해도 되고 헬스장은 오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과학적 근거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예? 식당은 밥을 먹어도 되고 카페에서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고 의학적 근거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일관성 없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어차피 더불어공산당 정권의 형평성을 기대한다는 그 자체가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탁상공론 속에 그저 공무원들이 합기도장은 안 되고 태권도장은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주장이 시행령에 의해서 실시가 되어진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봐야 될 내용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들 여러분, 공무원들이 뭐 고생합니까? 공무원들은 고생이 뭔지를 몰라요. 왜? 공무원들이 다시 말해 철밥통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철밥통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빼고 회사원들 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진짜 비참한 운명에 놓여 있죠. 근데 공무원들이라는 거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거기에 나라에 돈이 없어도 돈을 찍어서라도 월급을 주는 게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앉아서 자기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탁상공론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태권도장은 오픈해도 되고 합기도장은 오픈하면 안 된다는 여기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탁상공론에서 야 이거는 안 되는 걸로 하자, 이거는 되는 걸로 하자, 야 시간 됐으니까 우리 퇴근하자,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이걸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가 걸렸음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공무원의 탁상공론에서 나오는 또 국민의 생과 사는 신경 쓰지 않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이런 정책이 아니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해가 바뀌었으니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 더불어공산당 정권에서 바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정권에 몰표를 준 대한민국 국민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사회주의가 좋고 공산주의가 좋으면 소위 말하는 대깨문들, 전라디언들 그냥 북한으로 가세요. 중국으로 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흔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주의를 칭송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조국 같은 놈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그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배운 놈들 중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모르는 놈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들이 언제 노동을 해봤나요? 주사파 운동이나 했지? 또 빨갱이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만 했지 노동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이제 좌파 검사, 좌파 판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머리가 좋아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노동이라는 걸 해봤습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나 했죠. 그리고 머릿속에 든 주체사상 모두가 다 평등해져야 된다는 이 주체사상에 푹 빠져있는 이 작자들이 판사가 되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판결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교회가 폐쇄된다고 첫 번째 제1호죠. 처음 대구 쪽이신가요? 교회가 하나 폐쇄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방역법에 의해서 12월 31일부로 시작되는 아니 그 교회가 폐쇄되는 이유가 성탄절날 50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아니 성탄절날 50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교회가 폐쇄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는 아주 신호탄입니다. 대깨문 여러분들이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아니 50명이 모여서 예배드린 게 어떻게 교회 폐쇄사입니까?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뭐 벌금을 때린다든지 사실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놓고 본다면 벌금형도 부당한 거예요. 미국 대법원 판결 여러분들 다 보셨죠?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입장으로서 방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또 주지사가 이 교회당 몇 명 이상 몇 명까지만 예배를 드려라. 이것도 위헌이다. 자기가 오고 싶어서 지발로 걸어온 성도를 어떻게 50명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51번째 온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낸단 말입니까?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방역 수칙에 따라서 2m씩 떨어지고 미국에서는 6피트라고 표현합니다.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 세계로 교회인가요? 그 예배 드리는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을 봤더니 전후 좌우로 6피트씩 떨어져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교회발이다. 무슨 교회발입니까?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교회에서 걸린 겁니까? 다른 데서 걸려온 거지? 아니 그 코로나가 발병하기까지는 뭐라 그럽니까? 그 기간이 있잖아요. 5일, 그러니까 짧으면 5일, 길면 14일에 걸리는 그 잠복기. 아니 그 잠복기를 무시하고 주일날 다 걸렸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전철에서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걸려서 그 사람이 교회로 왔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확진 판정이 났다고 해서 어떻게 교회발이라고 표현합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주일날 걸려서 다음날 확진 판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잠복기라는 게 이건 고려대 감염내과 김모 교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교회발이다. 아무 데서나 걸렸어도 당신 종교가 뭐야? 기독교인데요? 그럼 당신은 교회발이네. 이렇게 보도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지금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스타벅스에서 걸렸다고 해서 스타벅스발 감염자 이러지 않잖아요.
사찰에서 걸렸다고 해서 사찰발 이러지도 않고, 같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제가 세계로교회 예배 시간을 봤는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또 해인사에서 스님들이 개떼처럼 모여서 5명이고 20명이 아니고 그냥 개떼처럼 늘어앉아서 그들이 뭐 불경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으로는 그거 제재 안 하잖아요. 아니 왜 해인사는 제재 안 하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스님들은 피해갑니까? 이런 식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피고서 교회를 조지는 이유는 딱 하나.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화를 위해서는 제일 장애물이 되는 게 뭡니까? 일제시대 때고 6.25 때고, 예? 제일 부당한 세력에 저항한 세력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이에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천주교, 뭐 이슬람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현실하고 타협을 하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잘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죠. 이거 없애기 위해서 이제 1차적으로 교회 폐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10군데 100군데 되는 거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뭐 불교라고 해서 꼭 저항을 안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옛날부터 호국불교 사상도 있고요.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일제시대나 6.25를 거치면서 우리가 볼 적에 개신교가 그래도 많이, 그런데 요즘 좀 답답한 거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개신교 목사 중에서도 상당수의 목사가 김동화 목사의 뭐 청어람이니 뭐니, 그 다음에 그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에 뭐 1000여 명의 목사가 그 뭐 차별법에 찬성을 했다, 이런 개 같은 목사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양식 있는 목사님들은 아직도 저항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일이 제가 그분들의 성함을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상황, 이렇게까지 됐으면 이제 서울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또 내년에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래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더불어공산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더불어공산당 지지는 철회하시고요. 제발 어느 당을 제가 찍으라고는 말을 안 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정당을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셔야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화, 사회주의화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번 4.15 총선에서도 이인영 지금 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가 그 공약한 게 뭡니까? 우리가 더불어공산당이 압승을 한다면 21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바꾸겠다. 아니 이런 공약을 듣고도 찍어준 대한민국 한심한 국민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당신들하고, 그러니까 더불어공산당을 찍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하고 내가 같은 민족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렇게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좋으면 재산 정리해서 북한으로 가세요. 김정은이 얼마나 반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재산 정리해서 달러로 해서 북한으로 밀입국한다면, 그 다음에 뭐 곡사포마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달러는 무지하게 반길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럼 충성하고 돼지세요, 북한 가서. 그 북한 고모부 누굽니까? 그 곡사포 맞아 죽은. 같이 가서 곡사포 맞고 죽으세요. 얼마나 당신들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까? 어버이 수령님께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특히 전라디언들 다 넘어가세요, 북한으로. 백개문들 다 북한으로 넘어가서 대한민국에 왜 삽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나, 다만 지금 대통령 하나가 빨갱이 새끼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잘못해서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에 또한 절반에 가까운 숫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국민의 의견이라는 거, 퍼블릭 오피니언이라는 거를 알아주시기를 대깨문과 전라디언들에게 한번 말씀드려보는 바입니다. 어차피 말은 안 통하겠지만은요. 이걸 선동하는 김재동 같은 연예인이 있고, 그 코미디언 누굽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놈도, 그 새끼 갑자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추미애 빨갱이냐, 토지를 국유화해야 된다. 아니, 농민들의 땅을 뺏어서 농민들한테 사용권만 주고 땅은 국가 소속으로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가 뭔데요? 나라가 뭔데요? 개인 사유재산을. 거기에다가 김두관이가 부모가 자식한테
죽을 때 유산을 남길 땐 4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법을 입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상속세를 내면 됐지. 그 물려주는 재산이 5천억이든 1억 1천원이든 간에 죄송합니다. 이제 카메라가 떨어졌네요.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예. 아니 무조건 4억 원을 빼고는 전부 국가가 환수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입법을 한다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평등. 우파들이 하는 말 자유민주주의. 여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우파와 평등을 주장하는 좌파. 그러면 내가 좌파들에게 묻겠습니다. 대깨문에게 묻겠습니다. 전라도 깽깽이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평등합니까? 아니 북한 사람이 모두 김정은이처럼 잘 먹고 잘 사느냐고요. 그럼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럼 중국이 평등합니까? 중국 사람이 모두 시진핑처럼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럼 제가 사회주의 인정해 드릴게요.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공산주의로 사회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북한이 누가 평등합니까? 북한에서 김정은, 김여정 빼고 누가 잘 먹고 잘 산단 말입니까? 러시아에서 푸틴 빼고 누가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는지, 그리고 왜 멀쩡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바꾸려고 대깨문들과 전라디언들이 왜 이렇게 지랄 연병을 하는지. 자, 새해 첫날부터 새해 첫날이 아니죠.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안 좋은 얘기로 먼저 토론을 시작한 거에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의 현실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제 종교의 자유부터 뽀개버리기 시작한 야욕이 드러난 더불어공산당 정권의 국민들이 눈을 떠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헬스장 관장의 자살로 이어진 그 인생의 마감을 자살로 한 분의 명복을 빌고 애도하는 의미에서 또 그것을 보면서 생긴 울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아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 이슈로 여러분 앞에 올해는 한번 나름대로 자주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